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약 1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던 A씨. 재작년 12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기 가해자 고모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압류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떼먹은 돈을 돌려주기 위한 소송에서 진 탓에 교도소에서 갖고 있던 영치금이 묶이자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A씨의 반응이 없자 재소자 고 씨는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대놓고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살인이란 게 우발보다는 분노가 쌓이고 쌓인 것이라고 위협하더니 한자로 죽을 사자를 써가며 출소하면 사죄드리러 가겠다고 합니다. 출소하고 며칠 기다렸다가 사죄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자만 딱 너무 티나게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섬뜩하죠. 사람 악마로 만들지 맙시다라는 글과 함께 섬뜩한 표정의 얼굴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까지 6번이나 편지 테러를 당한 A씨는 결국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죠. 혹시 제가 없을 때 오면 어떡하나. 고 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받아 재작년 9월부터 복역 중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린이 도서나 스포츠 용품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떼먹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가 99명, 모두 3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현재 7명으로 확인된 협박 피해자들이 받은 편지가 수십 통입니다. 소름 끼치죠.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집 근처에 올지 저한테 접근을 할지 아이한테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많이 생기죠. 이번에도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판결문이 문제였습니다. 원고인 피해자들의 주소가 피고이자 가해자인 고 씨에게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가해자인데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하죠. 고 씨의 출소는 오는 9월, 넉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40대 박모 씨는 이틀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에게 사기 피해를 입혀 수감된 민모 씨. 저 기억하시죠라는 말로 시작한 편지는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셔라 등 섬뜩한 협박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1월 박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판다는 민 씨에게 45만 원을 보냈지만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계좌를 조회를 했더니 사기 피해 계좌가 뜨더라고요. 민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26명. 사기와 강도 전과가 있었던 민 씨는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기 위해 교도소 영치금이 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람들을 저 포함해서 이름하고 현재 거주지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포를 느낀 박 씨는 협박죄로 민 씨를 고소했지만 이사를 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가족들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혹은 저라고 착각을 해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한테도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처럼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건 민사소송 관련 결정문이나 판결문입니다. 성범죄 같은 강력사건 피해자들이 민사 절차인 위자료 소송 등에 주저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가해자가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보복을 막는 것, 이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위험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이어진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에게 보내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자, 그러면 이지은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놀랍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결문의 피해자들의 주소가 왜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지금 판결문을 한 통 들고 있는데요. 예. 협박 편지에 시달린 한 피해자분께 받은 겁니다. 네. 자세히 보면 판결문 뒷부분에 배상 신청인 목록이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이름은 물론 아파트 동 호수까지 주소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민사소송 규칙상 소송 당사자들끼리 서로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보기엔 평범한 민사소송이라도 이처럼 당사자들 사이에서 마음만 먹으면 추가 범죄가 언제든 가능한 건데요. 그렇겠네요. 네,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나 스토킹 범죄에서 내려지는 접근 금지 명령이 있죠. 네. 이것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해놓고 주소를 가르쳐주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비슷한 피해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걸 보면 현행법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미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하던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네.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일부 가린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법안은 2018년과 2020년에도 발의가 됐었는데 번번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은 의뢰인 개인의 주소 대신에 자신의 법률사무소 주소를 소송 서류에 적기도 한다는데요. 그렇더라도 법률적 정비는 시급해 보입니다. 네, 피해자들이 지금 보복 범죄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